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절정에 도달한 건 맞는데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객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내가 아직 남자다 라는 흔적 하나 남지 않았을 때의 그 느낌,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어긋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낯선 감각은 보통 말없이 찾아옵니다. 60세를 넘긴 어느 날부터 남성의 생리적 건강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그 변화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 때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화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닌 그저 말없이 전해지는 그 눈빛 하나. 그 눈빛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셔서 겉으론 웃지만 눈빛 깊은 곳에 슬픔이 숨어 있는 분들. 누구도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남자다움을 잃었다는 고백은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말없이 아파했던 분들 중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소중한 건 단지 혈압이나 심장 건강만이 아닙니다. 진짜 노후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것, 남성의 생리적 기능과 부부 사이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육체적인 건강은 감정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감을 잃은 채 살아가는 노후라면 그건 결코 장수 비결이 아닐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댓글에 숫자 D를 남겨주세요. 그건 아직 알고 싶다. 다시 해보고 싶다. 남성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도 어쩌면 조용한 방, 안 어딘가에서 혼자 이렇게 되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남자인가? 말 못했던 남자의 진심을 꺼내는 곳. 말하기 어려웠던 남자의 이야기. 진심으로 들려드립니다. 2부. 자주 겪는 문제, 환자의 감정. 그날 오후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박도연 씨, 올해 70을 앞둔 남성이셨죠. 몸은 건장하고 목소리는 예전엔 참 당당하셨던 분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얀뇨증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안고 온 건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시던 박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떤 게요?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답했습니다. 쾌감은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부터 무서워졌어요. 관계를 할 때마다 긴장되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건요, 아내의 눈빛입니다. 뭐라 하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바라보는데 마치 제가 더는 남자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건 박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긴 후 갑작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직면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그저 마음속 깊이 숨기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는 상처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건 광고에 나오는 알약들, 굴농축액, 인삼, 뱀탕, 각종 고약한 보약들. 하지만 먹을수록 더 피곤하고 더 불안해지죠. 남성 건강은 단지 무언가 하나 사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생리적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이해, 그리고 인내로 돌보아야 한다는 걸 제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아내를 만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 눈빛을 또 볼까봐 일부러 먼저 잠든 척하고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노후 건강이라는 건 꼭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강했던 남자의 눈물 속에 숨겨진 마음, 그리고 저는 압니다. 박 씨는 혼자가 아니란걸요. 수백 명의 남성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목이 메고 한때 아내에게 등을 돌렸던 어느 밤이 생각나셨다면 그 마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끊긴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고통 없이 회복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부, 쉽게 이해되는 의학적 설명.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양수기 같은 거예요. 60년 넘게 돌려놓고 정비 한 번 안 했는데 안 막히는 게 이상하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프리미엄 주스 공장과도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고아는 과일을 키우는 정원입니다. 거기서 정자라는 열매가 맺히죠. 정란과 전립선은 두 대의 착즙기입니다. 속스, 그곳에서 당분, 효소, 시트르산 같은 영양 성분을 정자와 섞어 영양 풍부한 혼합물을 만듭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전기선,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공장 관리자, 이 사람이 지치면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는 중앙제어판입니다. 각 부위에 명령을 내리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최종 제품인 전객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도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부터 이 공장이 멈추는 걸까요? 1.
기계의 노화, 전립선과 정낭 기능 저하, 내부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 전객을 밀어낼 힘이 부족해집니다. 2. 원료 부족, 테스토스테론 감소. 과일 없이 주스를 만들 수 없듯 호르몬 없이는 생산이 불가합니다. 3. 전기선 약화, 혈관의 노화, 혈류 감소. 피가 돌지 않으면 영양도, 힘도 안 가요. 결국 기계가 멈춤 상태가 됩니다. 4. 소프트웨어 오류, 스트레스, 불안, 감정 단절. 뇌와 몸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명령 전달이 약해집니다. 쾌감을 느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5. 배관의 오류, 역행 사정. 쾌감은 있는데 전객이 나오지 않고 방광 안으로 역류합니다. 당뇨병 환자, 전립선 수술, 이력자, 특정 약물 복용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노화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드라이 오르가즘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경고음입니다. 전립선, 신경계, 호르몬, 혈관, 몸속 주요 시스템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단순한 증상에서 끝나지 않고 전립선염, 배뇨장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공장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강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습관을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기계의 기름칠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각 부품이 다시 부드럽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남한산성 숲속에서 바람이 솔솔 불듯 조용하지만 확실한 회복의 흐름을 몸 안에서 다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아, 내 몸엔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구나. 4부 60세 이후 주스 공장을 되살리는 5가지 회복 습관. 그날 저는 박도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매주 올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5가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만으로 이 오래된 기계의 기름칠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몸의 주치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습관 1. 냉온 좌욕. 큰 대야 2개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는 따뜻한 물, 약 40도. 하나는 미지근한 찬물, 약 20도. 너무 차갑지 않게. 먼저 따뜻한 물에 3분 안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1분. 이걸 3로 5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골반 주변의 혈관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전립선 주변으로 깨끗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즉, 말라버린 주스 공장에 새로운 물줄기를 보내주는 겁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혈액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력도 돌지 않아요. 습관 2. 회음부 두드리기. 자기 전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를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100번 톡톡도 두드려주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정한 리듬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회음부는 남성 신경계의 교차점입니다. 매일 밤 그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감각은 예민해지고 감정은 자연스레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습관 3. 사정없이 감각 훈련하기. 많은 분들은 이걸 정력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감각을 다시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15분 정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극해 보세요. 절정에 가까워지면 멈추고 호흡하세요. 심장 소리를 느껴보세요. 피부에 온기가 도는 걸 느껴보세요. 이건 뇌에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나는 아직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조절할 수 있다. 남성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에서 아침 햇빛과 건강한 다리. 오전 10시 이전 밖으로 나가 15분 정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햇빛은 피부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계단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계단 한 칸, 한 칸이 아랫배와 회음부로 피를 보내는 작은 펌프가 되어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햇빛이 어깨에 닿고 계단을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몸이 이렇게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들어 올릴 힘이 있다. 습관 5. 세포 하나하나를 아끼는 식사. 매일 다음 5가지면 충분합니다. 굴, 아연이 풍부해 전객에 좋습니다. 호박씨,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이 풍부. 바나나, 도파민 증가. 기분과 혈액순환 개선. 삶은 달걀, 생식기관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 두유, 자연 호르몬 밸런스를 도와줍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정성껏 드시면 됩니다. 장수 비결은 뱀탕도 수입 약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위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식사 한 끼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몸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들. 하지만 그 꾸준함은 몇 년 전 사라졌던 그 느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몇 주가 지나 다시 전객이 비록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는 그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 그냥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돌아왔다. 5부, 피해야 할 것들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혹시 아시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쉽게 혹하는 말에 넘어가곤 합니다. 이거 하나면 바로 정력 회복됩니다. 한 알만 먹으면 20년 젊어져요. 이 뱀 술만 마시면 매일 밤 새 신혼처럼 됩니다. 듣기엔 솔깃하죠. 하지만 그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1번 정체불명의 보약의 함정.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닐봉지 가득 기적의 알약을 들고 오십니다. 라벨 없는 한약, 뱀탕, 이름 모를 약초술, 회춘, 젊음의 비결이라 광고하는 고가의 캡슐. 그중 가장 무서운 건 약 성분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효과 좋다더라. 한 알만 먹으면 바로 힘이 나요. 친구가 먹고 10년은 젊어졌대요. 하지만 남성 건강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약에는 합성 발기유발제가 들어있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출혈, 간 손상, 그리고 그 밤 이후 영영 눈을 뜨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90세 이후의 몸은 급하게 끌어올리는 것보다 조용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무에 따뜻한 물을 주듯 천천히 근본부터 돌보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2번, 전립선을 잠식하는 3가지 생활 습관. 습관 1. 장시간 앉아있기. 하루 종일 TV 앞, 딱딱한 의자, 운전석에 오래 앉아 계시진 않나요? 이 자세는 전립선을 직접 눌러 혈류를 막고 우열, 염증, 부종을 유발합니다. 40에 50분마다 일어나 몇 걸음 걷고 기지개 켜고 몸을 비틀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습관 2. 카페인, 술, 자극적인 음식 과다 섭취.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골반 부위에 열을 발생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땐 구수한 볶은 검은 콩차나 연한 인삼차를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회복시켜줍니다. 습관 3. 소변을 참는 습관. 영화 보다가 누워있다가 귀찮아서 참게 되는 소변. 하지만 계속 참으면 전립선에 거꾸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수축 기능이 약해지고 소변이 약해지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전립선은 정교한 물 조절 밸브입니다. 참지 말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열고 닫는 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3번, 가장 큰 위험, 침묵과 죄책감에 갇히는 것.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내가 저를 다르게 봅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요. 그냥 참자고요. 서로 편하잖아요. 하지만 아시나요? 그 침묵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는 걸요. 때론
아내의 그 눈빛조차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회복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한 걸 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다. 만약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인은 실망은커녕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믿음, 그 따뜻한 손길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만은 꼭 피해주세요. 정체불명의 약과 보약, 젊음을 약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을 갉아먹는 습관들, 생리 기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묵과 자책, 병을 숨긴 채로는 누구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의 건강이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누리는 삶입니다. 남성 건강은 노후 건강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노후 건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삶을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6부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그날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진료실 앞 단풍나무에서 붉은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던 오후였죠. 저는 검은 콩차를 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선 남자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뚜렷하고 반짝였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이곳에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67세 남성 박도연 씨였습니다. 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는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졌고 볼에는 생기가 돌고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앉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5가지. 매일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2주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감정을 눌러 담듯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주 아내와 오랜만에 가까워졌습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애써서도 아니고 그냥 서로 눈을 마주쳤고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그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남한산성에 다녀왔어요. 소나무 길을 걸었고 머리카락에 이슬이 맺힌 아내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단지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삶을 되찾은 거구나. 의무나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느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한산성 소나무 길 끝.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60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20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후 건강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남성 건강은 단지 생리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나는 끝났다는 생각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몸이 말라버린 것 같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단지 너무 오래 자기 몸을 방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도연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조용히 실천한 꾸준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루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말 못했던 남자의 진심을 꺼내는 곳. 말하기 어려웠던 그 진심. 조용히 꺼내어 드립니다. 7부 마무리 인사 앤 조용한 시작을 위한 제안. 우리는 오늘 함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날의 두려움부터 몸 안의 과일 주스 공장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잊혀졌던 생명을 다시 깨우는 작고 소박한 습관들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놀랍게 느껴지셨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알았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 또는 오늘 처음 듣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게 되는 것들도 있었을 테지요.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님께 삶 전체를 바꾸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 아주 작은 걸음,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이 팟캐스트를 다 들으신 후 잠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대야를 준비해 보세요. 그 안에 조용히 3분만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 말고 조용히 숨만 고르면서 눈을 감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샘분이 형님의 몸에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만난 부인 한 분이 저에게 보내온 짧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남편과 함께 이 여정을 조용히 걸어왔고 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약해진 게 가장 속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아픈 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한 그 침묵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리고 모든 남성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제발 숨지 마세요.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노력하려 한다면, 믿으려 한다면, 저는 곁에서 천천히 함께 걸을게요.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에는 항상 아내, 인생 동반자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한 가지만 해주세요. 3분 따뜻한 물속에서 앉아있기.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짧게 말해주세요. 방금 팟캐스트를 들었어. 내 몸도 당신과의 시간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약보다 강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고 이 에피소드를 꼭 친구 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친구도 지금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누군가의 불빛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말 못했던 남자의 진심을 꺼내는 곳, 말하기 어려운 남자의 속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드립니다. 모든 에피소드 끝엔 작은 실천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물속에서 3분,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